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폭우, 이 상황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번 폭우에 내 집이 피해가 없었다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든 폭우를 가져올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자연재해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10년 뒤, 20년 뒤를 상상하곤 합니다. 개그맨 김신영 씨도 10년 뒤 모습을 상상했다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고, 노력을 통해 지금은 완벽한 유지어터입니다. 의사가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는 10년 뒤에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부단히 노력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구의 상태가 그런 엄청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몸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의 안 좋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지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라는 몸을 살리기 위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사람의 활동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숲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줍니다. 하지만 산불이 나는 등 나무가 죽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재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증가하는 셈입니다. 사람이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13기가톤이 넘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생산활동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1년치 탄소 배출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저 열대우림을 파괴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텀블러를 쓰는 것보다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린피스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려면 2050년까지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강력한 것은 국가적, 정책적 움직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상위 10% 집단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 평균 수준으로만 낮춰도 총 35%가 감소합니다. 앞에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투표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권을 잘 행사해서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지금 속도로 기온이 올라가면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이미 벌어진 일들과 예측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 일부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폭염, 폭우, 가뭄 등이 지금과는 다른 강도와 빈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제주도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 지역으로 점점 생산지를 옮기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토양이 비옥해지는 속도보다 기후변화로 현재의 식량 생산지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도 토양이 사라지는 속도가 보충되는 속도보다 10배 빠르다고 합니다. 5월엔 러시아에서 영구 동토층이 녹아 경유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구 동토층은 항상 물이 어느 점 이하로 유지되는 곳이라 그 위에 건설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인프라들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속에 매장된 탄소나 메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영구 동토층이나 비강이 녹고 있고 해수면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기온이 3도 올라갈 경우 해수면이 50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렇게 되면 뉴욕도 바다 아래에 있게 됩니다. 질병도 현대의학이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나 질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질병들도 더 넓은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면 위험한 거죠. 라임병은 한국에서는 2010년까지는 발병 건수가 0이었는데 이제는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분쟁, 산불, 가뭄, 바다의 변화가 가져올 일들, 대기오염, 자본주의의 붕괴 등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이지만 앞으로 인간의 선택에 의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때만큼의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책을 보면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지역 순위에서 2위, 3위에 한국이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기질, 기후변화 대응지수 모두 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 선택, 투표권 행사에 대한 생각을 또렷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조촌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차이나는 클래스 강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텀블러보다는 채식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식단 변화보다 강력한 것은 투표권 행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과 올바른 투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거주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